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들었을 내용이죠. 관세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격 방어는 굉장히 잘해줬고요. 비트코인이 87,000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000원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XRP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SEC 쪽 그 이슈가 나왔음에도 좀 하락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었고요. 솔라나 코인은 하락을 했는데 밈 코인들은 그래도 올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양상들이 또 시장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코인 간밤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시바이누는 하락을 했고 헤드라 코인도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 마켓캡이 0.7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방어 회복을 좀 빨리 해줬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한 단계 이제 올라갔네요. 지금 18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확인해 봤을 땐 17이었는데 그래서 요 정도 그냥 1 정도 1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공포 타이밍 지수는 크게 변동성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전체 시총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간밤에 뉴욕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는 방어력이 나쁘진 않았다. 그런 또 시장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좀 준비한 거를 볼게요. 사실 오늘은 뭐 뚜렷한 많은 뉴스가 있지는 않았어서 그냥 좀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하나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뉴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 CEX라고 하죠. 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 같은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DEX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거래소들이 있는데 요런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 정보와 거래인의 정보 보고 의무를 명시했던 법안이 마침내 미국 내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 IRS의 규제안 폐지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를 하고 마침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데스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트럼프 서명만 남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도 서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참여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폐지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IRS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관련한 IRS 규제안을 제정을 하고 미국 내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처리하는 정확한 거래 내역과 거래에 포함된 이들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도 이제 국민청원을 해서 이게 지갑 보고 의무화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반대를 했었잖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 차원에서 누가 거래를 했고 어느 정도의 거래를 했고 언제 거래를 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국세청에. 근데 이게 뭐 미국 내 암호화폐 브로커 목록에는 DEX를 포함했습니다. 사실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의 사실은 의미가 좀 없어지는 법안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반발을 했던 거는 DEX라고 하는 디파이 거래소는 당연히 탈중앙성에 기인을 해서 이게 특화된 거래소이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중앙정부에 보고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신뢰 있게 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철학성을 어떻게 보면은 깼던 그런 이제 법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었고 이 디파이 산업의 본질을 해치고 디파이 산업 혁신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 법안 폐지가 이제 추진이 빠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원 하원 다 통과를 하면서 트럼프의 서명만을 좀 남겨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크립토 차르에서 데이비드 삭스가 아예 그냥 이제 3월 초에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그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관련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규제안에 관해서 대부분 좀 철폐를 할 거다. 반대 의사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게 사실 트럼프한테 가기까지가 좀 어려운 거지. 트럼프 손에 들어오면은 그 부분은 사실상
승인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기대감이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철폐가 됐다고 해서 시장이 오를 만한 재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같이 언급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리플이 2 점 몇 달러에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플에 관해서 굉장히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려나요?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가격대를 전망하는 그런 기사들과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리플이 최대 44달러에 갈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2025년 말 강세장에서 최대 4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목표 가격부터 장기 확장 구간의 목표, 구체적인 가격대를 제시를 했고 전략적인 차익 실현 타이밍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에그렉 크립토라고 하는 분석가입니다. XRP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입니다. 장기 목표가로 44달러를 제시했고요. 현재 대비해서 1006% 상승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목표는 이제 15달러,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목표를 잡은 건 22달러,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27달러로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기반으로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요 저항선들을 이제 XRP가 잘 이제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차트에 따르면 장기 추세에서는 1.99달러 형성이 되어 있고 1월 달 이후에 그 흐름이 계속 강화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4분기 대규모의 랠리를 좀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때 물론 이제 리플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했고 리플의 네트워크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면 장기적인 그런 가치는 굉장히 높겠지만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5달러에서 9달러 구간에서 일부의 이익 실현을 시작하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분석가는 지난 상승장에서도 2.42달러의 그런 이익을 확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점을 기다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대응을 해보자. 그러면서 5에서 9달러 구간을 차익 실현 1차 구간, 그리고 15달러 도달 가능성 열어놨고요. 그 분할 매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런 전망치를 내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리플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참고의 관점으로 보시라고 이 분석가의 이야기 제가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밤에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피델리티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국채자산 토큰화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RWA 코인 그 전망치자 얘기해주면서 국채를 토큰화 시켜서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피델리티 측에서 국채 자산 토큰화 시장 진출 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 부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와 USDC와 경쟁할 대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장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뉴스가 정말 많아요. 와이오밍주 주지사도 7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지사 자체는 이제 블록체인 서밋 연설에서 주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주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주정부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이제 하나에 집중되기보다는 좀 다양한 상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운용사 ETF, 예를 들면 나스닥 ETF를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 나스닥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나 그런 거 보면서 고르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달러 기반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거에 관해서 크게 규제를 둘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육성화되면은 미국 정부에겐 좋은 거니까요. 달러 기반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업비트 쪽에서 이제 법인
어떤 투자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지 법인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 계좌 가입 문구 창구를 개설했다고 하고 요게 이제 제가 업비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법인 계좌 법인 회원 되어 보세요.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 법인들의 암호화폐 관련 계좌가 합법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거래소들은 이제 국내 법인 기업들을 이제 고객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영업을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또한 시장 캐파가 작진 않잖아요. 규모도 클 테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마다 빠르게 이제 선점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래소가 법인 고객들을 이제 많이 선점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해질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시장은 약세장인데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도 법인 계좌가 허용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라 마지막으로 뺐고요. 리플의 CEO가 XRP ETF 출시에 관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룸버그 TV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도 이거 블룸버그 TV 가끔 라이브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뭐 사실 최근에 이제 크립토 이제 관련한 연사들 많이 초대하고 막 그러긴 하고 처음 나왔던 것도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TV에 등장을 해서 요거 이제 전 너튜브로 보거든요. 근데 이 리플 CEO, XRP CEO가 ETF 출신에 그런 질문에 내가 환영하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필연적인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그 알트코인 ETF는 어떤 운용사가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블랙록에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블랙록이 XRP 리플 측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했어요. 그래서 블랙록과 함께 XRP ETF 출시를 두고 논의한 적 있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은 하지 않았고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뉘앙스만 풍긴 것 같아요. 블랙록이 공공연하게 무언가를 말했고 나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 XRP에 관해서 탈중앙화성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SC와 이제 종결, 그러니까 소송 종결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XRP는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플의 본래 목적, 그러니까 XRP가 나왔을 때 리플페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국제 송금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이제 결제 수단 중에 하나다. 그런 본래 목적들을 다시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ETF 출시인데 그 부분을 이제 블랙록과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출시일이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블랙록과는 상의 중일까라는 그런 좀 뉘앙스를 풍기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또 간밤에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